자, 4쪽입니다. 4쪽에 2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풀어봤는데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풀어주고, 그 밖에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풀어주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오늘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 거니까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풀어서 풀이를 들었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내 손으로 풀어야 되겠지. 자, 21번은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이건 보자마자 이거 써야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때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오메가라 그랬어요. 2오메가. 그쵸?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요 2차 방정식은 지금 A, B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오메가면 나머지 한근은 뭘까요? 나머지 한 어. 오메가랑 봐요. 그죠?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니까 2오메가의 켤레복소수가 돼야죠. 그러면 2오메가의 켤레복소수는 2 곱하기 오메가 바하고 같은 거죠. 그죠? 2에다가 켤레 씌워봐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2오메가랑 2오메가 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합, 그럼 2오메가 더하기 2오메가 바, 얘가 뭐다? 아니, 여기서 A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곱 2오메가 곱하기 2오메가 바, 얘가 뭐예요? B라고 볼 수 있죠. B. 그쵸?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로 묶어주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고, 얘는 4오메가 오메가 바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랑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 오메가가 원래 얘를 인수분해 가지고 x-1괄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잖아. 한 허근이잖아, 오메가가. 준영아 듣고 있니?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나온 두 실근이 바로 두 허근이 바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어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어요? 1이겠지, 그치? 이것도 항상 오메가에서 쓸 수 있는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저거 찾으면 되는 거네. 그치?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B는 얼마? B는 4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맞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9번이나 20번 같은 거는 그 근각예수의 관계를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22번으로 가서 자, 22번 문제는 식만 좀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직육면체를 하나 만든 건데 쇠막대 길이의 합은 56이다 라고 했고요. 이 문제에서 꼭 읽어야 될 게 뭐냐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예요. 원래 그냥 직육면체면은 x, y, z 이렇게 세 개 잡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가로하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뭐야? x.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y라고 잡고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군대가 생각나네. 군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독병이었거든요. 제독병이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 딱 봐도. 무슨 뜻일 것 같아? 제독. 뭔가 치료 아니야. 비슷해. 어? 제독. 잡혀가지고. 충분히 상상할 만한 말입니다. 제독이요? 독을 제거하는 영상. 야 근데 독을 제거하면 독을 제거할 수 있고. 여러분 화생방이라고 들어봤죠? 화생방. 아, 네. 화생방이 뭐니? 뭐요? 저희 승참계 동아리 있는. 어? 승참행. 화생방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요? 화학, 생물학,
방사능. 거짓말. 그러니까 진짜요. 적들의 화생방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대가 제독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생물학 무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막 그런 독성 물질이 막 공기 중에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제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을 제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독병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큰 트럭 같은 데를 타고 다니면서 오염된 지역에 가면은 거기다가 이런 텐트를 펼쳐요. 쇠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껴가지고 천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그런 걸 만들어. 그 다음에 제독차에서 그런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이 안에서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방사능의 화학 공격에 오염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훈련했던 게 이런 거거든. 텐트 쳤다가 텐트 접었다가 뭐 이런 거 했었거든. 이게 너무 그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군대 생각이 확 나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직육면체 모서리에 사용될 세막대 길이의 합이 56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세막대가 X 길이를 갖는 세막대가 총 몇 개 있을까? 8개. 그치? 여기 앞에 4개 있고 뒤에 4개 있고 8개 있겠죠. 그럼 X가 8개, 8X. Y는 몇 개 있을까? 4개. Y 4개. 그럼 4Y. 이걸 더하면 얼마다? 56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뚜껑은 없어요. 옆에 내면만 있어요. 그쵸? 그 내면의 넓이의 합이 56이에요. 66이에요. 그러면 앞에 요면의 넓이는 얼마야? X제곱. X제곱짜리가 앞뒤로 두 쌍, 한 쌍. 그래서 2X제곱. 그 다음에 이 옆면은 뭐예요? XY지. XY짜리도 역시 2개. 그래서 2XY. 요거를 더하면은 얘는 몇이다? 66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푸는 거는 간단하지? 1차와 2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 안 돼요. 1차와 2차는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밑에 식의 y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면은 x, y 값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요.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 자, 24번은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수는 0.5%가 감소한다. 그러면 일단 원래의 한 달 수강료를 어떤 문자로 잡아야 돼요. 수강료. 대문자로 잡을게요. 이런 것들은 식을 완성시키고 나면 어차피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회원수를 y라고 잡아보면 y가 아니라 b라고 잡아보면 그러면 원래 수강료가 요거였는데 이거를 X% 인상했어. 그럼 명재야 여기서 X% 인상하면 어떻게 써야 돼? A에다가 무엇을 곱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것만? 명재야 만약에 원래 뭐 어떤 물건의 원가가 20만 원이었는데 이 원가에다가 내가 10%만큼 인상을 해가지고 정가를 정한다. 그러면 이 20만 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 100분의 10 곱하면 2만 원이잖아. 그럼 2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아? 아니잖아. 20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해서 판단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인상됐다는 것은 20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10%가 인상됐다는 것은 그냥 곱하기 100분의 10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또 20만 원을 한 번 더 더해준 게 이게 인상된 총액이죠. 그러면 그거는 20만 원으로 묶으면 결국 뭘 곱한 거랑 같은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한 거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몇 퍼센트 인상했다 혹은 몇 퍼센트 할인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원래 값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요렇게 쓰셔야지 이게 x% 인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회원수는 자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했더니 회원수는 0.5x% 감소했죠. 네. 자 그럼 B에다가는 뭘 곱해야 될까? B에다가는 1 0점. 아, 10. 일단 감소니까 네, 마이너스 100분의 100분의 0.5x 일단 그대로 써요. 요렇게 쓸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요거랑 요거를 이제 곱한 게 그게 이제 변동된 한 달 수입이겠죠. 5. 네. 그죠? 변동된 한 달 수입. 그래서 A, B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1 플러스 100분의 x 그리고 1 마이너스 100분의 0.5x 요렇게 쓴 것이 이게 이제 변동된 한 달 수입인데 네. 근데 그 수입이 원래 수입에 비해서 8% 이상이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네. 그럼 원래의 한 달 수입은 얼마일까? 원래 변동되기 전에 원래 한 달 수입 A, B. AB겠지 AB. 그러면 요 AB에서 8% 증가된 금액은 얼마죠? AB에다가 또 뭘 곱하면 돼? 1 더하기 100분의 8. 100분의 8을 곱하면 돼. 그지? 요게 8% 증가된 수입인데 8% 이상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 새로운 월 수입이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이거랑 이게 똑같으면 딱 8% 증액된 거고. 그지? 8%보다 더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AB는 어떻게 하면 돼? 없어져요. 지우면 되고.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 플러스 100분의 8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 자, 승우야 분배 법칙 해줘. 1 마이너스 100분의 0.5x 플러스 100분의 x 마이너스 만분의 0.5x. 그렇지. 이쪽은 1 플러스 100분의 8. 자, 그럼 1 어떻게 할까요? 네? 1. 사라져요. 그죠? 여기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우면 되고. 자, 분수가 지금 엄청 크지. 네. 몇 배 해야 돼요, 양변에? 100. 아니요. 만배 할게요, 만배. 만배. 준영아, 만배 하면 얘 어떻게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50x가 되고요. 얘는 만배 하면은 100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0.5x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만배 하면 뭘까? 800이 되죠, 800. 근데 아직도 소수가 있어, 그죠? 아직도 0.5라는 수수가 있어. 그래서 또 어떻게? 2배. 또 2배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계산한 다음에 2배 할게요. 둘이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50. 50x죠. 2배 하면 얼마? 100. 100x로 만들고 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요거 2배 하니까 1600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좀 인수분해 할 거니까 편하게 정리를 하면 우변으로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이죠. 자, 이거 곱해서 1600 되고 더해서 800 아니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그죠?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80. 그죠? 요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네. 인수분해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성빈아 무슨 값? 인수분해를 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 무슨 값? 사이값. 그죠? 그래서 x는 20과 80의 사이값이니까 20 이상 8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건 뭐예요? x의 최소값이니까. 소라 답이 뭐야? 20. 그렇죠. 20.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계산이 좀 복잡했죠? 네,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무슨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제 부등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부등식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7페이지에 내가 앞에 호원 수업하면서 절대값 2개짜리 나는 그래도 다들 풀진 못해도 그래도 꽤 풀 줄 알았더니 맞추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절대값 2개짜리. 자, 한번 해봐 얘들아. 7
기대한다. 풀었어? 알았어. 자, 다른 사람도 한번 풀어보세요. 30. 부등식 2개 아니 절대값 2개짜리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일 처음 할 일은 뭘까?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3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5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에서 한번 자르고 3에서 한번 잘라가지고 자, 요렇게 범위를 나눌 겁니다. 요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를 1번 구간, 여기 2번 구간, 여기 3번 구간.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어때? 작을 때.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눌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구간에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가 중요하죠. 요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모두 음이죠.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절대값이 다 어떻게 빠져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거나 같단가? 그럼 마 3으로 나누니까 부동을 이렇게 뒤집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자, 그때 이걸 그냥 해로 받아들여? 얘와 얘의 공통범위만 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의 공통범위 이렇게 수직선 살짝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5가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른쪽에 있는데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면 뭐야? 해가 없는 겁니다. 1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나눈 구간과 그 결과물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뭐가 돼요? 음량이죠. 음량. 그럼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고 두 번째 친구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단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x가 어떤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죠? 그러면 역시 또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인데 이거 뭐 굳이 수직선 그려보지 않아도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뭘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지. 그치? 요게 두 번째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부호가 뭐죠? 양량입니다. 양량이면은 둘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럼 2x-6 더하기 x 더하기 5 그리고 여기는 11이니까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역시 또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 뭐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구간이 나온 거야? 두 개의 구간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두 개의 구간을 잘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둘이 이렇게 딱 닿아 있죠.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거를 두 조각으로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합쳤으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네들을 붙여서 써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고.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세어보면 몇 개다? 5개가 되겠네요.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 39번 한번 보자. 39번. 자, 39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호철이 해보자. 호철이. 자, 첫 번째 부등식은 호철아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지. 4랑 8이죠. 사이값이니까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쵸? 인수분해하면 바로 풀리고요. 두 번째 부등식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1과 a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치?
그럼 x-1,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한번 되네. 누가 큰지를 모르죠. 그쵸?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두 가지야. 어떨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1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이값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수직선 그릴 때 a가 이쪽에 있고 1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a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어쨌든 가졌으면 좋겠잖아. 승우야, 해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모양이 돼야지 해를 일단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거. 그죠? 요 모양이 돼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a 값이 뭐든지 절대 얘랑 겹칠 수가 없죠. 봐봐, 이미 지금 4부터 8까지라고 첫 번째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커봤자 1이잖아. 커봤자 1. 그러니까 얘는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를 가질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1에서부터 그럼 이제 a가 이제 여기로 넘어오겠죠. 여기쯤 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해가 정수가 1개. 정수 1개. 그러면 정수가 딱 1개 있으려면 그 하나는 누굴까요? 4죠. 이미 여기에 4가 색칠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4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지? 그러면 이 색칠된 구간 안에 4 혼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5 들어가면 안 돼요. 5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5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5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는 어떠냐? a라는 친구는 4와 5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고민되는 게 뭐야? 여기다 이제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되죠. 자, 이 a라는 애를 들어다가 4에다가 올려놔봐요. 해가 여전히 있죠. 4라는 숫자 하나가 딱 해가 되죠. 그럼 어쨌든 정수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가 4에 올라가는 거는 괜찮네. 올라가도 되네. 같아져도 되네, 그지? 근데 a를 5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4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정수가 하나라는 조건이 어긋나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a의 범위는 요렇게 4 이상 5 미만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다, 그치? 부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 뭐 이런 문제 내겠어요. 이렇게 그 정수가 몇 개 있어요, 이런 문제. 등호 판단하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차 부등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40번 한번 풀어봅시다. 40번. 사대부가 이상해요. 글씨가 약간 너무 띄어쓰기가 과했네, 그치? 자, 4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연립부등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봤을 때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고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므로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인데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통째로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려면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이미 아래로 볼록한 거는 만들어져 있잖아.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만 생각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 그치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식 쓰면은 1-2괄호 a-1인데 얘가 0보다 작다니까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죠. 넘어간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부동을 뒤집히고 2분의 3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그치?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있잖아 그지? 얘도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네요. 자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에 가운데 있던 애들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인데, 자 이것도 역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때도 우리는 요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0보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때도 괜찮아? 접해도 괜찮아. 그치? 접해도 괜찮아. 따라서 이 녀석의 판별식은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왜 커요?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야 돼. 그죠? 그죠? 작거나 같다. 그럼 판별식이 1 마이너스 2괄호 5 마이너스 a인데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 플러스 2a. 자, 이렇게 되니까 2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의 공통범위니까 a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와 숫자는? 아, 와 숫자를 맞추면 진짜 첫 번째요. 첫 번째 판별식 저 1은 어디 간 거예요? 1이요? 어떤 1이요? 저거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분배해가지고 네. 얘랑 합쳐서 넘긴 거죠. 너무 아까운데. 그러네. 나 2 곱하기 1을 3으로 생각했어. 괜찮아. 다 더하기 2도 있는데. 숫자를 다 맞았는데. 자, 아쉽다. 아무튼 판별식으로 풀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는 이제 그 우리 바로 어제 중 특강에서 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분점 외분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대부분 풀 수 있고요. 네. 원방 그거 줌 나가나요? 원방은 줌으로 안 하고 금요일 날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공통적인 범위를 우리가 그 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라서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10페이지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서 10페이지에 52번 한번 해볼까요? 내분점, 외분점 연습하는 셈 치고 52번 한번 해봅시다. 응? 아니요, 이거는 같이 합시다. 자, A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고요. B점이 1,7인데 얘네 둘을 t 대 t 1-t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이제 요 점을 이제 써볼 거니까. 자, 분모를 t 더하기 1-t 분해. 그죠? 자, t 곱하기 누구죠? x 좌표 중에 뒤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1-t 곱하기 1-t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하면은 x 좌표가 될 거고요. y 좌표도 t 더하기 1-t 분의, 자, t 곱하기 누구? 7. 뒤에 거의 y 좌표 7 더하기 1-t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차피 분모는 다 1인가? 네. 분모는 다 1이니까 분모 생략하고 분자만 써보면, 자, 분자는 이게 뭐가 되냐면 4t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12t 마이너스 5인가? 네.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내분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어요 했으니까 1사분면이면 성빈아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 1사분면? 모르겠지? 네. 눈 뜬 건지 안 뜬 건지 모르겠지? 성빈아 성빈아 잘 모르겠다.
붙어서 1사분면이 어디야? 1사분면. 그러니까 부호 1사분면의 부호. 플러스 그죠? 플러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점이 지금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4t-3도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t-5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t가 4분의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t가 1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뭐야 그러면? 공통범위가 뭐야? 공통범위요?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이 답이잖아요. 네. 공통 부분이 뭐야? 아, 어. 곱해야 얘가 공통범위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4분의 3이 12분의 5보다 더 큰 숫자잖아. 네. 그러네요. 그럼 공통범위 뭐 그려보면 얘겠죠, 그죠? 그래서 t가 4분의 3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왜? 뭐가 문제야? 네. 하는 거야. 모르겠어. 얘는 12분의 9잖아. 12분의 9. 9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12분의 9.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에다 그리면은 12분의 9가 이쪽에 있겠지. 네, 그쪽에 있죠. 그럼 여기가 12분의 5겠지. 그럼 둘 다 지금 t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이해됐어요. 저 말고 안 끝나는 게 있거든요.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광역 도발을 시전하고 그래. 자, 그 밑에 54번 한번 풀어봅시다. 어제 줌특강 얼마 열심히 들었나 한번 봅시다. 54번 풀어봐. 54번. 54번이요? 예. 아하. 보자마자 야 이거는 3대1 외분이랑 3대1 내분이야 이렇게 풀면 망해요.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과연 몇 대 몇 비율의 내분점 혹은 외분점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냥 직선 하나 쭉 긋고요. A, B를 그냥 중간쯤에 이렇게 찍어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바꾸랬죠? 일단은 비례식으로 바꾸랬잖아. A, B 대 BC가 3대1. 그치 3대 1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랑 B 사이가 3에 해당돼야 되잖아. 그러면 A랑 B 사이를 어떻게 할까? 3등. 조금 이렇게 보낼까? 자, A랑 B 사이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해서 어떻게든 틀릴. 요거를 한 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BC라는 선분은 요거 빨간 거 한 칸만큼의 길이를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한 칸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에서부터 이쪽으로 한 칸을 가느냐 아니면 B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한 칸을 돌아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B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을 가서 여기다가 C를 만든다면 이 C는 어떤 점이에요? AB를 외분하는 점인데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3대1, 4대1. 하나, 둘, 셋, 넷. 4대1.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4대1 외분점입니다. 4대1 외분점.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이제 한 칸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기로 가는 거고 B에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여기가 그럼 C가 될 수 있죠. 여기다가 C를 놓는다면 이 C는 무슨 점이야? 얘는 이제 내분점인데 내분? 몇 대면 내분이니? 3대2. 아, 이거 찍어놨는데도 몇 대 몇인지 모르면 어떡해? 2대1. A에서부터 몇 칸이야? 두 칸. B에서부터 한 칸. 그럼 2대1 내분점이죠. 2대1 내분점입니다. 허스들이네 허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를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지 않고 그냥 쉽게 좌표를 찾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어젯밤에 얘기했다고요. 마이너스 4,2 여기가 5,8. 자, 봐봐. X좌표만 봐봐. X좌표가 여기가 마사인데 여기가 5죠. X좌표 얼마 차이 나요? 딱 9 차이 나요. 9 차이 나는데 그걸 우리가 몇 칸으로 만들어놨어? 3칸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거 한 칸이 X좌표 3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시점 있죠? 얘는 요 5에서부터 3만큼 작아진 거 아니야? 그럼 얘 X좌표는 뭐예요? 2컴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5에서부터 3만큼 더 간 거 아니야? 그럼 얘 X좌표는 뭐야? 8컴마가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여기 한 칸이 x좌표 3에 해당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요 놈의 x좌표가 5였지. 그럼 거기서 3만큼 더 간 게 여기의 x좌표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여기서 3만큼 더 하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6 아니에요? 어떤 C 말하는 거죠? 저 네모난.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네. 아니 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6만큼 커진 거잖아. 아, 예. 그죠? 그러면 플러스 2지. 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한 칸이 3이야. 한 칸이 3, 한 칸이 3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x좌표 생각할 때는. y좌표 생각할 때는. y좌표 얘가 2인데 네. 얘가 8이잖아. 네. 얼마 차이 나? 2. 6만큼 차이 나니까 한 칸이 2인 거지. 한 칸이 이렇게 2씩인 거예요. 2씩.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친구는 얘보다 2 작으니까 얼마? 6인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얘보다 2 크니까 10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6과 야 근데 너 8,1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약간 내가 풀었는데 이게 답이 맞나? 확인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뭐 해보면 돼? 공식 써보면 되지. 내분점, 외분점 공식 써보면 되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모르면 뭐 계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려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다. 그지? 꼭 그려가지고 풀어주세요. 자, 지금 일단 우리가 10페이지까지 몇 문제 골라가지고 풀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쭉 풀어주시고 혹시 내가 이거 프린트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면은 갖고 나와서 물어봅시다. 알죠?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세요.